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농기계 답소라는 농기계를 만들어서 파는 데인데 나라가 그때 뭐 일감이 없으니까 그 농기계 사업소에서 원래 농기계를 만들어서 각 농장에다 줘야 되는데 뭐 전기도 없지 재료도 없지 하니까는 다 그래서 공장이 서 있었어요. 공장 전체가 서 그러면 있어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원은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일감은 없이 하니까 아침에 나가서 얼굴만 보이고 퇴근했어요. 왜나 얼굴을 배웠는가? 밤새 중국 달아나지 않았는가? 이거 확인하느라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그 다음에는 할 일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고 그 들어오면 할 일 있어요. 남자들 아다끼리 뭐 할 일 없으니까 주표로 놀고 뭐 술도 먹고 여자들 나가서 장바닥 나가서 뭐 장 보고 오고 뭐 먹을 거 마련해 오면 남자들은 앉아서 그것도 낮전등이죠. 남자는 낮에 필요 없는 낮전등 했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은 단돈 일전도 벌이가 없었고 없지. 예, 그래 당연하죠. 없죠. 그래도 앉아서 여자들이 보러 오면 그 농사 조금 지어놓으면 그거 폰에서 술 바꿔먹고 주편으로 와이프들하고 많이 싸움하고 여자들 나가서 그저 한 끼 보러 들여오고 그래서 여자 덕에 살았죠. 북한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니던 농기계 사업소 직장에 다니시는 남자분의 대부분의 삶이 여자가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쌀을 마련하면 먹고 살고 그렇죠. 남자들은 월급 1원도 가져다 줄 수 없었다. 그렇죠. 할 수 없죠. 겨울 같은 데는 더 하고, 겨울에는 더 할 일 없죠. 여름에는 그래도 뭐 밭에 올라가 밭도 남자는 두셔도 된다 하지만, 겨울 같은 데는 남자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벌면 뭐, 갖다 주면, 받치면 갖고 밥 먹고 그렇게 살았죠. 선생님,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남자로 살면서 가정을 해서 쌀 1kg도 뭔가를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 대부분 북한 남자들은 야, 이거 뭔가 잘못됐네. 우리도 그래도 마누라 가족 위해서 쌀이라도 벌러 나가야 되고 장사해서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진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웅당 여자들이 벌어서 같이 오는 남자들은 안 다 먹고 여자들은 그저 부려먹는 나라지. 막말해서. 그 불쌍하게 여자들이죠. 북한은. 그럼 여자는 그냥 결혼하는 순간 남자 하나를 치기 위해서 그렇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도 몸도 힘들고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뭐 솔직한 소리로 천대를 받으면서 사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나가 일하고도 꾸중이 듣고 남자인데는 일도 안 하고도 그러니까 남자가 집안의 왕이나 같지. 물론 저도 북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틀린 증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뭐 근데 문제의식이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가 몇십 년 동안 고착이 돼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월급을 주지 않고 살아도 봉기 한 번, 데모 한 번 일어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국가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미안해하지도 않고 월급을 줘야 된다는 개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 가려는 뭐 웅당 월급을 줘야 된다는 뭐 이런 자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거니와 부려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우리는. 그럼 선생님 그 회사 다니던 농기계 사업소라는데 지배인과 당비서는 그럼 삶이 좀 어땠나요? 그 사람들은 잘 살죠. 그도 우리 백성들보다야 생활이 높죠. 왜냐하면 그놈들은 자기 직위를 가지고 막말하면 내가 일 안 나가도 서지가 출근 안 하면 잡아가지만 그놈들이 갖다 고이고 바치고 예물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놈들은 어쨌든 노동자보다야 생활이가 좀 높죠. 뇌물로서 고동으로서 그래. 그걸 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연명하는 방식으로 네.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에 와서 딱 보니까 남자가 돈을 벌어서 여자한테 가져다 준다. 그렇죠. 당연히 그게가 좀 절체면은 좀 이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나요? 네, 안 되더라고. 절체면은 나는 한국에 와서 어찌 맞춰야 되는가. 북한에서 그렇게 살던 게 하루아침 고치가 못 고치잖아요. 그게 절체면. 그래서 살면서 해보니까는 이렇구나. 그게 맞구나. 어찌가 그래도 남자는 나가서 일해야 된다. 북한하고 반대 방향으로 생활해야만 대한민국을 사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전 우리 아버지가 불평불만 분자인 줄 알았어요. 술만 드시면 개새끼들이 소리 질러서 아버지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면 다 그렇죠. 북한에서는. 돈은 우리 엄마가 벌어오는데 우리 엄마를 개간나 세간나 12간나 다 부르고 있고 똑똑한 남자들이 돈을 벌어서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되고 와이프에게 가져다 줘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나라 북한이잖아요. 다 막혀 있잖아요. 네, 전기도 없지, 재료도 없지, 기름도 없지. 기름이 있어야 뭐 농사도 하고 뭐 전기가 나라가 뭐 돌아가겠는데 기름도 없지. 그러니까 다 그래서 막혔으니까 남자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정신병 걸리지 않고 북한에서 사는 거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한쪽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한 10년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체제에서 남자들이 일을 안 한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정권의 피해자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남자가 일을 나가지 않고 장사를 하면 무직이라고 해가지고 6개월부터는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그러니까 남자는 반드시 직장에 족쇄로 한 족쇄로 명이 묶어놓은 있어야 거죠. 되는 거고 네. 족쇄에서 살짝 반쯤 풀려있는 여자만이 나가서 열심히 이 일하는 가족의 거야. 흥명화를 위해서 네가 벌어가지고 가정 먹여 살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농기공장이라는 데서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월급은 쥐꼬리만큼도 하나도 주지 않았나요? 안 좋죠. 아예 안 줬어요. 네. 나가도 없고 안 나가도 없고. 그 몇 년 동안 월급이 없이 그렇게 생활하셨나요? 내가 제대돼 와서 11년 됐네. 그 안에 한 번도 배급도 다 못 받고 돈이라는 생각도 상상을 못 해요. 북한은 명절날에 어찌다 주면 강냉이 뭐 몇 킬로, 명절은 뭐 김일성 탄생 태어난 날이나 김정일이 태어난 날이나 이럴 때마다 무슨 조금 주고 그거는 없어. 태어난 날. 북한의 농기계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계를 조달해주는 역할을 중간에서 하는 게 농기계 사업소였단 네. 말이죠. 농기계 같은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네. 한국에 와서 그 농기계 보면서 유심히 보시면서 이런 기계도 있네라고 생각하신 그런 기계 있나요? 우리는 북한에서는 뭐 보면 모내기 기계나 보고 뚜락돌이나 보고 바꿔놓은 그런 거나 봤잖아. 그럼 거기에 있는 게 트랙터 그리고 밭 가는 기계 예. 그리고 씨 뿌리는 기계? 비교를 못 봤어. 없어요. 북한에 있는 기계? 그러면 네. 뭐예요? 그럼 밭갈이 하는 거가 없지. 밭갈이 하고. 그게 농기계 전부예요? 전부지. 그나 그밖에 못 봤어. 그 농기계 사업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제대로 돌아도 안 간다는 거죠? 네, 그것도 돌아 못 가는 못 만들죠. 자료가 없으니까 못 만들었지. 트랙터는 똑같나요? 아니죠. 북한 그 갖다 북한 그런 뚜락들 본래야 볼 수가 없죠. 아마 폐차 사업소가도 거기 그런 뚜락들은 없을 거야. 그래요. 뭐 농사하는 걸 크게 못 봐서 뭐 아직까지는 그런까지는 못 느끼는 못 봤어요. 아직은 내가 뭐 시내에 떠나니까 농사는 못 보고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나 이렇게 TV에서나 이렇게 뭐 농장에 내 고향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걸 봤지. 미래 가서는 못 봤어요. 여기서는 그래도 보니까 다 기계화돼 있고 사람 일하는 건 안 보이는데 모내긴 다 끝나고. 예. 그 모내는 기계 여기도 따로 있는 거죠. 또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 일하는 건 안 보고 다 기계를 하니까나. 그러니까 농민들이 북한에 비하면 얼마나 편해요. 여기는 북한 같아서는 다 꽉질러 뚜지고 호밀로 김매고 여기는 다 약을 치고 다 기계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농민들은 많이 편하지. 북한 사람들에 비하면 그게 많이 느끼는 거지.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 무슨 연고로 어떻게 한국까지 오실 수 있었나요? 동생의 역할이 컸어요. 동생이 먼저 와서 한국에 정착하면서리 그러니까 동생의 역할이 커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제가 하루는 있는데 모를 사람이 왔더라고요. 와서 동생의 중국에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자 해서 전화기 있는가 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걸어서? 그래 받으니까나 중국에 있더라고요. 있기는. 네. 그래서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어요. 하는데 저한테 완 사람이 저한테도 그 전화기를 주고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화기 가지고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몇 번 하게 되니까 하루는 동생이가 자기가 한국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 가냐? 중국에 살면 되지 하니까 나 한국이 좋다. 이래서 그래서 나는 한국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좀 나쁘다는 건 배웠으니까 하산이. 그러니까 나 중국에 살라니까 나 한국 간다. 그래 뭐 한 6개월은 만나지 못할 것 같다. 한 1년 정도는 한국 가는 길에. 그래서 그렇게 그럼에다 했죠. 그러다 1년 조금 안 돼서 전화 온 거예요. 네. 전화 온 자기가 한국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에 어디 하니까는 인천이다. 그럼 인천은 어디야 하니까 우리 월미도 영화 인천 방위전투. 네.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거 난다 하니까는 그 인천에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 그러면 동생이 먼저 한국으로 가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한테 형님이 여기 엄청 좋으니까 여기 무조건 오시오라는 그래. 전화를 선생님이 받으신 거예요? 받았죠. 받아서 북한 선전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절대로 믿기지 않죠. 그걸 우리가 왜냐하면 30년이라는 정치를 한 가지 경험만 받았으니까 믿지 않았지. 네. 그러다가 점점 연기를 가지고 하니까는 한국이 좋다 하는 게 알게 됐고 그래서 탈북하기 시작했으니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인식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죠. 아직 자기가 물어봐도 어떻게 한국까지 갔나 하니까는
브로콜로 통해서 한국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 전문 이렇게 인솔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가 그 점점 한국 무지에 보니까는 내가 한국에 와서 다 거짓말이다. 북한 선전은 다 사기 선전이고 자기네 위한 선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점점 하면 그때부터 조금 한심을 갖게 됐죠.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을. 네. 동생이가 자기가 차를 샀다 그러더라. 자기 차를 샀다 그러더라. 그래. 차마가 나는 뭐 우리 북한에서 그 생각 상상 못하니까 차마 차를 샀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내남 없이 다 여자고 다 차를 산다. 그래 뭐 우리 북한의 자전거가 유행처럼 북한은 대한민국은 자동차가 유행이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한심을 갖기 시작했죠. 환상을. 네, 그래봤자 또 뭐 니 털털이 사가지고 그러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 네,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있고, 않았을까요? 그래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그리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자기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다. 북한처럼 뭐 이래서도 무슨 일전 상품 대가도 없이 이런 그 아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기 노력한 것만큼 자기가 산다. 이런 선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이란 좋긴 좋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래서 뭐 전화 통화도 오래 못하니까 그래서 뭐 지금 제 필요한 말만 하고 그래서 이러니까는 그래서 그게는 그때는 몰랐죠. 그러면 선생님 한국에 오기 위해서 따보다 잡혔다면서요? 네. 그 넘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해령물로 오다가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잡혔다가 근데- 도직교소에 갔다가 잠깐만요. 네. 해령을 그냥 무작정 가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때는 무작정 오죠. 생각 없이 고사리 상실했네. 그때는 무작정 아무 선도 없이 무작정 넘자다가 잡혔어요.